당신이 지키고 싶은 건 회사예요, 자식이에요? 고성희가 그 한마디를 던지자 박진석은 대답 대신 잔을 내려놨는데요. 그 침묵이야말로 이미 선택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고성희는 애초에 박진석을 정면에서 몰아붙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정면 승부를 제일 싫어하고 자기 앞에서 칼을 빼든 사람은 반드시 찍어 눌러버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고성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진석을 흔드는 손은 자기 손이 아니라 박진석이 가장 약해지는 지점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바로 박성재와 박영나였죠. 고성희는 먼저 박영나를 불러 앉혔습니다. 박영나가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을 덮는 순간 고성희는 마치 엄마답게 웃어 보였는데요. 그 웃음 뒤에는 너는 내 카드야라는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나야, 요즘 전시 준비 잘 돼요? 그냥 하고 있어요. 그 그냥이 문제야. 내가 그냥으로 끝낼 애가 아닌데. 박영나는 대꾸를 삼켰습니다. 고성희가 말하는 끝낼 애라는 표현이 칭찬이 아니라 규정처럼 들렸거든요. 박영나는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면 저는 더 불편해요. 불편한 게 나쁘니? 불편해야 커져. 고성희는 자리에 앉아서 후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박진석 쪽 이름이 붙으면 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박영란은 듣는 순간부터 속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원한 건 그림으로 인정이었지 이름으로 편승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후원 조건을 거래처럼 말하지 않고 가족처럼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건 하나야. 내가 내 편이 되는 거. 근데 지금은 내 편이 되려면 아빠 마음도 움직여야 해. 아빠 마음이요? 아빠는 늘 회사가 먼저였잖아. 근데 요즘은 흔들릴 만한 일이 있더라.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턱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흔들릴 만한 일이라는 말이 너무 정확하게 박진석의 약점을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박영란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고성희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영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 그날 박영란은 집을 나서자마자 이지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차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는데요. 박영란은 그 소리가 자기 마음의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환 씨, 엄마가 또 뭔가 하려 해요. 이지환은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고도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또요? 저를 앞에 세우려 해요. 아빠를 흔들게 하려고요. 이지환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편인데요. 박영나가 이렇게 떨 때는 자신도 같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나 씨,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박영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너무 사람 같아서요. 박영나는 한참을 참고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안 하면 엄마는 더 센 걸로 밀어붙일걸요. 이지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더 센 것이 무엇인지 이지환도 어렴풋이 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출생을 건드리는 소문요. 이지환은 형 이지혁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은 요즘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더 차가워졌는데요. 그 차가움이 원래의 이지혁이 아니라 무너지는 마음을 가리는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박성재 쪽도 동시에 조였습니다. 박성재가 회사에서 나오는 시간, 고성희는 마치 우연처럼 박성재를 불러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박성재는 앉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요즘 박성재는 이수빈과의 관계가 계속 흔들리고 지은 옷 쪽 마음은 정리되지 않아 자꾸 죄책감이 올라오고 거기에 절친 이지혁까지 불안정해져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성희는 그 모든 혼란을 성재가 흔들리는 이유로만 정리해버렸습니다. 성재야, 너 요즘 눈이 말랐다. 마음이 갈라진 사람 눈이 딱 그래. 저 괜찮아요. 괜찮은 척이 제일 위험해. 괜찮은 척하다가 한 번에 무너져. 박성재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고성희의 말투는 늘 걱정처럼 시작해서 결론은 통제였거든요. 박성재가 입을 열기 전에 고성희가 먼저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하셨니? 흔들리면 진다 이런 말 했지? 박성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랑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고성희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잖아. 가족은 원래 다 알아야지.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박성재 목을 조였습니다. 박성재는 그 단어가 따뜻하게 들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참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가족 얘기할 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해. 내가 힘없을 때 아버지는 너를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거든. 박성재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리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이지혁에게 왔던 문자와 겹쳐 보였거든요. 너 이상철 아들 아니야. 누군가를 정리하려는 느낌.
박성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성희는 여기서 결정타를 던집니다. 성재야, 내가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아버지가 지키고 싶은 게 뭔지. 무슨 뜻이에요? 회사인지 자식인지. 박성재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었는데요. 더 무서운 건 박성재 마음속에서도 그 질문이 이미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성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딱 한마디만 남깁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결국 아버지 흔들리는 거죠. 고성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흔들어야 보이니까.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날 밤 박성재는 술도 못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박성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박진석은 평소처럼 호탕한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그 호탕함이 요즘은 더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성재야, 이 시간에 왔네. 요즘 바쁘다며. 아버지,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박진석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박성재는 심호흡을 하고 고성희가 심어놓은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꺼내는 순간부터 박성재는 속으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박성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 싶은 건 회사예요? 저예요? 박진석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찰나가 박성재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너지라고 말해주길 바랐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꾸짖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회사가 곧 가족이고 가족이 곧 회사야. 그걸 이제 와서 따져? 박성재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으면 울 것 같아서 박성재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은 늘 그래요. 근데요, 저는 한 번도 가족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박진석은 그 말에 순간 화가 올라오는 듯 했는데요. 바로 목소리를 낮춥니다. 박진석은 화를 내면 손해라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요. 성재야, 감정으로 움직이면 진다. 너 지금 흔들려.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실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흔들리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아버지 판이 흔들리는 게 싫은 거구나. 박성재는 그 사실이 너무 서러워서 오히려 눈물이 안 났습니다. 이때 박영란가 거실로 내려옵니다. 박영란은 두 사람 사이 공기가 너무 살벌해서 입을 열었다가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박영란을 보자마자 말하더라고요. 영란야, 너도 들었지? 집안이 요즘 시끄러워. 너 전시도 시기 조절해. 박영란은 순간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또 회사, 또 이미지. 박영란은 고성희가 낮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마음을 움직여야 해. 박영란은 무심코 한마디를 뱉고 맙니다. 아빠는 저도 지켜주실 수 있어요? 박진석이 박영란을 바라봅니다. 지켜준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박영란은 그때라는 단어에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박진석에게 사람은 늘 때에 따라 정리되는 존재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성희가 뒤에서 등장합니다. 고성희는 박진석과 눈을 맞추며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건 회사야, 자식이야? 박진석의 손이 잔위에서 멈춥니다. 박성재는 그 정지된 손을 보면서 아버지가 진짜 흔들린다는 걸 처음으로 또렷이 봅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결국 거래를 하는 사람이구나. 거래가 틀어질까봐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그 배신감이 박성재 가슴을 시커멓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고성희는 마치 집안 걱정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너무 정확한 단어로 말합니다. 요즘 밖에서 이상한 말 돌더라. 이름들이 엮이면 무섭지. 소문은 소문으로 안 끝나요. 박진석은 딱 잘라 말합니다. 소문 같은 걸로 우리 집 흔들지 마. 고성희는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소문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소문을 쥔 손이 무서운 거죠. 쥔 손이라는 말에 박성재가 움찔합니다. 박성재는 갑자기 이지혁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최근에 자꾸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얼굴이었고 누군가의 한 줄 문자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박성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박진석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지혁 얘기 들었어요? 박진석은 눈빛을 아주 미세하게 피했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오냐? 그 미세한 회피가 박성재에게는 답처럼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성재는 더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성희도 알고 있는 거야? 박성재는 고성희를 바라보는데요. 고성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박성재 쪽으로 시선을 던집니다. 내가 드디어 질문을 했구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재는 이지혁을 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지혁을 불러냈습니다. 이지혁은 평소처럼 담담한 얼굴로 나왔는데요.
담담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지혁은 요즘 자신이 누군지 스스로도 흔들리는 느낌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아무 말 없이도 이지혁을 챙기는 사람이었고 그 모습이 박성재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잠깐 바라보다가 결국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요즘 그 문자 이후로 검사 같은 거 했냐? 이지혁의 눈빛이 바로 바뀝니다. 왜? 우리 집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 이지혁이 낮게 웃습니다. 웃는데요, 그 웃음이 차갑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우리 집이라는 말로 내 인생을 건드리는 거야? 박성재는 목이 탔습니다. 이지혁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박성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성의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소문 얘기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흔들렸어. 나 그거 봤어.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지혁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움직였겠죠. 이지혁은 이상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이제 막 화해한 뒤였고 겨우 다시 숨을 쉬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그런 아버지를 또 무너뜨릴까봐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진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협박 카드처럼 쥐고 흔드는 건 못 참겠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박성재에게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재야, 너는 지금 누구 편이야? 박성재는 그 질문이 너무 잔인해서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편을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아버지이고 박진석에게 등을 돌리면 박성재는 모든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솔직하게 말해버립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있어. 아버지가 흔들리는 걸 봤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싫었어. 그 말이 박성재의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오히려 더 비참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도 아버지는 나를 거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왔거든요. 지은호는 그 대화를 듣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흔들릴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했고 한번 거절당한 뒤에도 마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은호에게 그 마음은 고백이 아니라 지킴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박성재 본부장님, 지금 이지혁 선배님한테 필요한 건 편가르기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에요. 박성재는 지은호 말을 듣고 더 괴로웠습니다. 지은호는 늘 옳은 말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옳음이 박성재에겐 더 아팠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지은호는 왜 이지혁 편에만 서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질투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 질투는 곧 이수빈에게로 번집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붙잡으면서도 냉정하게 말하거든요. 본부장님, 지금은 감정 따질 때가 아니에요. 결정해야 해요. 누구 편인지. 박성재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더 싫었습니다. 이수빈의 말은 늘 맞는 계산이었고 박성재는 그 계산에 자꾸 끌려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이상철 집에서는 더 조용한 폭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집안 공기가 이상해진 걸 느끼고 김다정에게 자꾸만 묻습니다. 김다정은 대답을 돌리는데요. 돌릴수록 이상철은 더 예민해집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한 사람이라 숨기는 분위기를 못 견딥니다. 다정아,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 게 아니라 숨기는 거겠지. 김다정은 그 말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김다정은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숨긴 거였는데요. 그 숨김이 이제 가족 전체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김다정은 밤늦게 조옥래에게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조옥래는 잠들어 있다가도 바로 깨어납니다. 조옥래는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올게 왔다는 걸요. 김다정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어머니 밖에서 또 말이 도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집을 흔들어요. 조옥래는 낮게 말합니다. 흔들어도 안 무너질 줄 알았지. 근데 사람은 흔들리면 다 금가. 김장수도 옆에서 한숨을 쉬는데요. 김장수는 그 일을 떠올리는 듯 말끝이 떨립니다. 다정아, 내가 그때. 김다정은 그 말을 막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지금은 지금은이 무겁게 남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지금은 말하면 다 터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짐을 더 빠르게 만드는 불씨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지강호였습니다. 지강호는 자꾸 돈 쪽으로 끌려가고 누군가가 정보만 가져오면 된다는 식으로 꼬드깁니다. 정순이는 그 낌새를 먼저 알아채고 지강호를 붙잡습니다. 강호야, 너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니? 엄마, 나도 좀 살자. 살려면 똑바로 살아. 남 인생 팔아먹고 살지 마. 정순이가 소리친 남 인생이라는 말이 지강호 가슴을 찌릅니다. 지강호는 열등감 때문에 더 독해지는데요.
그 독함이 결국 가족을 위험으로 끌고 갑니다. 지은호는 그 사실을 알아채고 지강호를 막으려다 자기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결국 지강호에게 말합니다. 강호야, 내가 건드리려는 사람 이지혁 선배님이야. 그 사람은 지금 무너질까봐 버티고 있어. 지강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립니다. 지은호는 그 등을 보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거든요. 여러 갈래로 흔들리는 동안 고성이는 아주 차분하게 박진석을 다시 압박합니다. 이번에는 박성재와 박영란을 동시에 같은 자리에 세웁니다. 박진석은 두 사람을 보고도 처음엔 태연한 척합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딱 한 문장을 던집니다. 당신, 오늘은 답해야 해요. 회사냐 자식이냐? 박진석이 그 말을 피하려는 순간 박성재가 먼저 터뜨립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저를 지키실 수 있어요? 박영란도 참다가 말합니다. 아빠,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기 싫어요. 박진석은 두 자식의 말이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회사 얘기부터 꺼냅니다. 이미지, 이사회, 타이밍 그런 말이 나오자마자 박성재는 더 확신합니다. 역시 아버지는 거래를 한다. 고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주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리고요 바깥 소문. 회장님이 지금 정리 안 하면 누가 먼저 정리할지 몰라요. 박진석은 그 말에 결국 폭발합니다. 고성애,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고성이는 웃으며 말합니다. 협박 아니에요. 당신이 늘 하던 선택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 순간 박성재가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또 봅니다. 박성재는 그 흔들림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아버지 신뢰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도 결국 자기 판을 지키려는 사람이구나. 자식도 회사도 결국 계산의 대상이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박성재는 무너진 얼굴로 이지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혁아, 고성의 어머니가 너 얘기까지 꺼냈어. 그리고 아버지가 흔들렸어. 진짜로. 이지혁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네. 뭐가 시작이야? 내 인생을 누가 쥐고 흔드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거. 지은호는 그 옆에서 이지혁을 바라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차갑게 말할수록 속은 더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배님 확인하더라도 혼자 확인하지 마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이 믿는다가 아니라 무너지기 싫다로 보였는데요.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이는 혼자서 통화를 합니다. 고성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준비는 됐고요. 회장님이 버티면 다음은 더 커져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로 가야죠.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지환에게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봉투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고요. 이지환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박영란도 그걸 보고 숨을 삼킵니다. 봉투의 손글씨엔 분명히 이지혁이 아니라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지환에게 묻습니다. 이지환 씨, 저 이름 뭐예요? 이지환은 대답을 못하고 휴대폰을 꽉 쥡니다. 이지환은 형 이지혁에게 이걸 보여주면 이상철이 무너질 걸 압니다. 하지만 숨기면 고성이가 그걸 무기로 더 크게 흔들 겁니다. 이지환은 처음으로 자기 안의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내가 지키려던 건 가족인데 지금은 누구 하나 지키려다 모두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같은 시간 박진석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잔을 돌립니다. 박성재가 던진 질문, 박영란가 던진 말, 고성이가 던진 한 문장이 계속 머리를 때립니다. 회사냐 자식이냐? 박진석은 평생 그걸 회사 쪽으로 기울여 왔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도 손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때 박진석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고성의 이름이 떠 있고요. 박진석은 받지 않으려다 결국 받습니다. 고성이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당신 아직도 버틸 거예요?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해. 고성이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답합니다. 나는 정리를 원해요. 당신이 선택만 하면 돼요. 회사 지킬지 자식 지킬지. 박진석은 말문이 막히고 그 침묵이 또 한 번 집안을 찢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석이 침묵하는 사이 이지혁 쪽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하거든요. 진짜 봉투는 이미 고성의 손에 있어. 이지혁은 그 문장을 보고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낮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요. 다음 전개는 더 무섭게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이가 쥔 봉투가 정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지, 박진석이 끝내 회사를 택할지, 자식을 택할지, 박성재가 아버지와 거래를 끊고 이지혁 편에 설 수 있을지, 박영란가 엄마 고성이의 카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지은호가 지강호를 붙잡으면서도 이 지역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상철과 김다정이 그 진실을 버틸 수 있을지요. 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고성이는 칼을 직접 들지 않았는데도 이미 모두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거든요.